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인스트럭션이라는 걸 했었어요. 인스트럭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코딩한다, 뭐 프로그래밍한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큰 단위고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뭐 만약에 C를 예를 들면 뭐 프린트 F 괄호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뭐 파이썬을 예를 들면 뭐 임포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뭐 for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한 줄 한 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각각의 명령어들 뭐 만약 for문이라고 하면 for 그게 인스트럭션 그것도 더 짜게지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컴퓨터 입장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단위, 명령어의 단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겠죠. 프로그램을 쪼개고 한 줄 한 줄 한 줄 그거보다 더 작은 거. 한 줄 안에도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괄호치고 폼은 들어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더하기 하나. 그게 인스트럭션 하나. 그 인스트럭션이 조합이 되면 한 줄이 되고 그 한 줄이 여러 개가 뭉치면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요즘은 그거를 이제 코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뿐이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이해를 해야지 프로그램이 이해가 되고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이제 뭔가 짤 수 있겠죠. 앱을 짜든가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첫 줄에 탁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항상 뭐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일의 기본적인 단위다. 그 제일 작은 단위니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stituent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되어 있어요. 즉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셈블리어를 기반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는 C나 C++ 형태로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혹은 여러분 이제 몇몇 학생은 이제 파이썬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못 알아들어요. 절대.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영어 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이해를 못하고 한국어 하는 사람이 일본어를 이해 못하고 중국어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모든 어떤 사람, 단위, 기계 장치들은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이진수야. 당연하잖아. 0, 1. 디지털로 동작하는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는 다 디지털 언어로 써요. 디지털 언어라는 게 이진수죠. 근데 그 이진수가 너무 어렵지요. 그거는 완전히 전압이잖아. 0볼트, 5볼트, 0볼트, 5볼트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그래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게 기계어예요. 기계어. 머신 랭귀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뜨는 단어가 머신 러닝인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머신 랭귀지라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절대 못 알아들어. 왜냐? 숫자로 돼 있거든. 숫자하고 알파벳 일부. 그러니까 16진수로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이진수 네 자리씩 자르면 이진수 네 개를 묶어갖고 16진수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단위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계어 여러분 좀 구글에 가서 기계어 예제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0, 1, 3, 7. 그 여러분 매트릭스 혹시 영화 알아요?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매트릭스 영화 시작할 때 보면 막 그 녹색 화면에 그치 약간 검은색 화면에 녹색 글자가 막 하늘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 느낌이야. 기계어는 그 느낌이야. 사람은 못 알아듣고 기계만 알아듣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어는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C는 사람은 이해하죠. 왜? for, while, if, 그 다음에 뭐야, 프린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는 형태로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기계가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 또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기계어보다는 조금 사람 쪽에 가깝고. 그렇다고 또 C나 C++보다는 조금 더 기계 쪽에 가까운. 그 중간이 어셈블리어예요. 어셈블리 랭귀지인데 지금 이 자료는 어셈블리어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하다못해 내가 지금 91학번인데 여러분 91학번 전에 한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 초반에는 뭔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한다. 그러면 어셈블리어를 배웠어요. 응? 왜? 기계 쪽에 좀 더 가까워.
근데 어렵긴 한데 기계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기계가 굉장히 빨리 알아들어요. 이해가 쏙쏙쏙쏙 돼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쏙쏙쏙쏙 된다는 얘기는 더 빨리 실행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즉 되게 코드의 프로그램의 길이, 코드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효율적이고 빠르고 좋은 거였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 지금 여기 예를 들어보세요. 이 예제가 이게 그래서 어셈블리어 예제거든. 이게 뭐 하라는 거냐면 애드라고 하는 어셈블리어 소리. 당혹스럽다. 그 와중에 나 녹화도 안 눌렀다. 나 미치겠네. 여러분 잠깐만요. 이번에 동영상 올리면 저기 앞부분에 목소리만 들리다가 중간부터 얼굴이 나올 것 같아요. 다 이런 거지, 엄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진짜 초보자잖아. 초보 유튜버. 그래서 자, 이제 어셈블리어를 설명하는 이 예제가 지금 어셈블리어 예제예요. ADD, add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셈블리어 그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봐도 이거 더하기잖아, 더하기. 그러니까 C에서 보면 더하기 같은 얘기죠. 이 add라고 하는 어셈블리어 명령어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add라고 하는 명령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를 더해라. 더하고 나서 또 어디에 집어넣어라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얘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레지스터 얘기했었죠. 레지스터가 뭐였죠? CPU 옆에 이렇게 붙어갖고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저장 장치였지. 근데 레지스터가 많지는 않았어. 그 메모리 용량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인텔 i7도 열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되게 조금밖에 없어. 많이 필요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조금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R0는 레지스터 0번 R0예요. 이 전 페이지에 나오잖아, 여러분. 전 페이지에 우리 봤을 때 여기 이게 R0잖아. 여기. 레지스터.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를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와 스페셜 퍼포즈 레지스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고,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뭐 잠깐 뭐 기억할 때, 뭐 중간중간 계산 결과 잠깐 저장할 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R0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뭐가 지금 있나 봐. 미리 이전에 이 예제 바로 전줄에 R0에다 뭘 갖다 넣었나 봐요. 거기 있는 값하고 3을 더해라. 더해서 다시 R0에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이게 add. 이게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응?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 C로 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R0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 C에서는. 그게 문제인 거기도 해. C에서는 레지스터, 메모리를 직접 컨택을 못 하고요. 어떻게 해요? 어떤 변수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변수를 뭐 정의를 미리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인티저 A라는 걸 정의를 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A에다가 뭔가를 이 전줄에 A에다가 뭐 3을 넣던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쓰겠어요? A는 A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짜겠지. 이거를 해야지만 이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결국 딱 봐도 여러분 이거 딱 봐도 알잖아. 어우, 어셈블리어가 훨씬 짧은데? C가 더 긴데? 그런데 이해는 C가 훨씬 사람이 하기 쉽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셈블리어에서는 요 앞에 명령어 ADD를 OP 코드라고 부르고요. 뒤에 오퍼랜드는 뒤에 이 OP 코드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뒤에 인자들, 뭐 변수라든가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요. 알겠죠? 이건 여러분 시험에도 안 나고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어셈블리어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그래.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무슨 암이라고 하는 회사, 내가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암이나 뭐 엔비디아의 조금 저기 진짜 하드웨어 쪽에 좀 약간 포커스된 부서를 간다든가, 삼성 반도체 LSI 파트에 가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걸 설계하는 앞단에 그런 데서 일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어셈블리어를 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무슨 전자회사를 갔어, 혹은 자동차 회사를 갔어,
이러면 어셈블리어 볼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셈블리어 알면 나쁜 건 없어. 모든 공부는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항상 그런 거지. 뭐 어셈블리어도 알고 C도 알고 C++도 알고 파이썬도 알고 다 뭐 자바도 알고 뭐 R 랭귀지도 알고 매트랩도 알고 다 알면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 시간도 정해져 있고 나의 어떤 에너지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할 거잖아. 그렇잖아? 제일 좋은 게 C야. C는 완전 하드웨어부터 저 윗단에 소프트웨어 완전 어플리케이션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중간까지는 가요. 오케이? 파이썬은 저 앞단에 사람이 쓰는 뭐 앱이라든가 무슨 뭐 데이터 분석 그런 그 사람 쪽 그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데 프론트 엔드 단 쪽에는 되게 강해요. 프론트 엔드 단하고 한 중간까지는 강한데 하드웨어 쪽으로는 절대 손을 못 대요. 파이썬은. 오케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적당한 게 C랑 파이썬 두 개 알면 정말 진짜 내가 황금 조합이야. 내 느낌은 그래. 오케이. 자, 그래서 엔코디 이거 뭐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이 인스트럭션 있고 칩마다 그 제공해주는 인스트럭션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혹은 사용 가능한 인스트럭션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인스트럭션이 여러 개 있겠죠. 뭐 add가 있으면 subtract도 있겠지, multiplier도 있겠고, 곱셈, 나누기도 있겠지, divide.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 move, copy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go to 뭐 이런 간단한 명령. 이런 명령들을 모아서 이 칩을 만드는 이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트멜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8비트 AVR 시리즈를 이 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제공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드웨어 이건 우리 칩이야. 근데 이 칩을 쓰려면 이 칩에 어셈블리어가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그 어셈블리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요런 게 있어. 라고 이렇게 매뉴얼에 적어서 줘요. 그 사용하는 방법도 적어서 줘요. 이게 뭉쳐서 매뉴얼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인스트럭션을 묶어놓은 셋이 집합 그거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포맷이라든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딱 정의를 해놨겠지. 오케이?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그런 그 인스트럭션 셋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있네요. 여기 설명 바로 있네요. add가 바로 보여줬고, subtract는 뭐 빼는 거냐, 빼기. 그러면 뭐 subtract, 근데 여러분 보통 세자야. 어셈블리어는 세자, 네자 이 정도까지밖에 안 써요. 두자, 세자, 네자. 막 단어를 쓰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더 못 알아듣지. 이게 뭐, 요 두자, 요 세자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잠깐만요. 그렇구나. 자, subtract에서 아마 이거를 따면 SUB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nd, or와 exclusive or와 not, move, input, output, load, store, goto, if, call 뭐쭉 있네요. 이런 것들을 저기 이렇게 모아서 이런 명령어들을 모아서 instruction set이라고 부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제공해서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그 매뉴얼에 다 적혀 있고 그걸 갖다 쓰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요거 설명하려고 그랬다. 이게 시스크하고 리스크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금방 설명한 인스트럭션 중에 굉장히 그 인스트럭션이 되게 복잡한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인스트럭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그 뭐랄까 그러니까 빼라, 더해라, 뭐 곱해라, 나눠라, 여기로 가라, if 이런 단순한 명령어들만 쪼르륵 모아놓고 그러면 몇 개 안 만들어주겠죠? 단순한 그 명령어 갖고 그렇게 만드는 칩이 리스크 칩이에요. reduced거든. R이 reduced instruction set이야. 그래서 RIS인 거야. RIS가 그거예요.
자, C스크는 컴플렉스예요. 앞에 C가 복잡하다는 뜻이야. 뭐냐면 그 명령어들을 근데 몇 개는 좀 복잡한 명령어가 필요해. 뭐 while 같은 거. while 같은 거는 어떤 거겠어요? 뭐 그 우리가 그 C에서 whil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럼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 어떤 조건, 괄호 안의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는 이걸 계속 이 안에 그 다음에 들어오고 있는 건 계속 돌려라라고 하는 딱 명령어잖아요. 근데 그거는 설명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설명도 길고 하는 일도 많아. 그 안에서 짧게 일을 쪼개다 보면 그 굉장한 일이 많다고요. 그렇지만 그게 워낙 많이 쓰이니까 while이라고 하는 거, for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그런 거 하나 딱 그 칩 만드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면 되게 편하겠지. 맞죠?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포인트. 시스크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쓸 것 같고 좀 사람한테 좀 편리함을 줄 만한 것들을 많이 갖다 여러분한테 준 거야. 그게 시스크 칩이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캠과 목소리가 싱크가 안 되죠? 나중에 그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뭐냐면 내 컴퓨터가 지금 약간 버벅대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내가 잠깐만요. 네, 이거 부스트를 이네이블 해야 되나 보다. 잠깐만요. 저기 이상한데 카메라를 켜니까 그러나요? 네, 지금 내가 봐도 지금 카메라랑 내 말이랑 싱크가 안 맞아. 그래서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지금 쿨다운 할게요. 잠깐만 여기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그럼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있잖아. 자, 경보 학생이 그 나한테만 채팅으로 보내줬는데 저기 캠코더에 영상하고 내 목소리랑 서로 싱크가 안 맞다고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지. 영상이 한참 뒤에 나오지. 아, 이게 내 컴퓨터 문제인 건지 줌의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줌이 엄청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줌이 약간 CPU를 그 좀 힘들게 해. CPU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표현 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CPU를 되게 힘들게 해갖고 그 좀 줌을 돌리면 컴퓨터가 고성능이어도 CPU가 막 정말 막 느려져요. 지금 보니까 내 CPU 그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줌이 그 리소스를 잡아먹어갖고 딴 일을 못해. 그래서 지금 카메라 영상을 얘가 처리를 못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줌을 돌리다 보니까 카메라 영상을 처리를 못해갖고 이게 우선순위가 또 줌은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줌 때문에 카메라 영상 처리가 안 돼갖고 지금 되게 느리게 가고 있어요. 지금 몇 초 딜레이 내가 지금 봐도 영상이 몇 초 후에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좀 약간 쿨다운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내 컴퓨터가 이렇게까지 느려질 수도 있구나. 당혹스럽다. 잠깐만요, 여러분. 내가 프롬 다 닫아볼게요. 나머지 줌 빼고 싹 닫아볼게요. 크롬도 이제 안 쓰니까 크롬도 닫읍시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안 쓰고 워드도 안 쓰고 이러면 좀 나은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영상은 여전히 좀 느리긴 한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 다행이다. 아니네. 잠깐만요. 이것도 닫아보자.
여러분 저기 동영상 올릴 때 저 카메라 영상이 좀 없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뭐 여러분 내 얼굴 안 봐도 강의엔 지장 없으니까, 그치? 자, 싹 닫아보고 다 닫았는데도 좀 약간 그러네. 내가 지금 고개 흔든 지 한 1, 2초 후에 나오네요.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상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자, 그럼 박수 치고 바로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박수 치고 나서 영상이 박수 치는 그 행동하는 게 몇 초 걸린다. 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시스크는 뭔가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인스트럭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내가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이거 다 명령어로 제공해 주네. 하나의 패키지처럼 다 미리 제공해 주네. 되게 좋은 거지. 지금 딜레이 없다.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텔 CPU, AMD CPU 애들은 다 시스크 칩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8비트 AVR 그리고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대세.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맨날 강의 시간에만 되면 이 얘기를 했어. 암이 대세가 될 거라고. 여기 있죠. 암. 여러분 이거 암이 이거 8인 줄 아는 친구 있어? 아직? 전자과 학생인데? 그럼 안 돼. 팔이랑 철자는 같아요. 스펠링은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8이라고 썼겠어? 암은 여러분 칩 회사 이름이에요. 알겠죠? 이게 대세야. 앞으로 내가 봐서 5년 안에 세계를 정복할 거야. 5년은 좀 그럴 거야. 10년 안에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아. 아무튼 대단한 회사예요. 자, 요 두 회사,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리스크 칩을 씁니다. 그러니까 명령어가 조금밖에 없어요. 명령어가 조금밖에 없고 단순한 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고 간단한 명령어만 주니까 얘는 좋은 게 한 번에 빨리빨리 그 명령어는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돼 있어. 최적화가.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굉장히 빨리 처리합니다. 클락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냥 명령 하나씩 팍팍팍팍 해요. 되게 빨라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단순한 거 아까 add 같은 거 할 때만 해도 add, r0, 3 이 정도만 해도 레지스터가 없으면 레지스터라고 하는 r0의 그 임시 저장 창구가 없으면 덧셈조차도 안 돼요. 그쵸? 임시로 r0에 저장을 뭔가 했었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다시 r0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레지스터가 많이 필요해.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가. 그게 그 다음 줄의 얘기야. 그래서 AVR이 가격은 8비트의 가격은 100원, 200원밖에 안 하거든.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지스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32개나. 그런데 인텔 CPU는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16개인가 밖에 없어. 어떻게 가격 차이가 몇천 배인데 어떻게 레지스터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아까 말한 뭐 add 이런 거보다도 더 큰 뭐 더해갖고 뭐 해서 어디다가 저장해라까지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가 아예 기본 제공되어 있어.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필요 없는 다 처리해서 알아서 다 임시 저장 창고에 뭐 넣고 뭐 디가로 다 알아서 해갖고 다 저장까지 해주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명령어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람들이 뭔가 쓰려면 복잡은 하지만 뭐 외울 게 많으니까. 그런데 되게 편리해요. 그걸 알고 나면. 리스크는 거꾸로 외울 건 몇 개 없어. 명령어가 몇 개 없어. 리듀스니까. 인스트럭션 셋이 몇 개 없어. 대신 뭐예요? 뭔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별거 없는 것 같고 그거를 복잡한 일을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프로그램이 엄청 복잡해져.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굉장히 잘만 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짤 수가 있어요. 왜? 한 클럭당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는 되게 단순한 것들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만 짜면 얘가 엄청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이고 더 빨라요. 결과적으로는 더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엔지니어가 무지 고생해. 왜?
쓰는 사람은 빨라서 좋아. 제공해주는 사람은 조금밖에 제공 안 해줬어. 명령어를, 인스트럭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해야지. 시스크는 처음에 칩 제공해주는 데서 엄청 복잡하고 막 다양한 것들을 다 제공해줬어. 사용자들은 똑같은 거, 아까 리스크든 시스크든 똑같은 경험을 원해. 그럼 여러분은 짜기가 편해지는 거지. 제공해준 게 많으니까 그거 잘 조합하면 금방 나오겠지. 오케이? 그렇지만 뭐예요? 시스크 칩은 되게 하드웨어도 복잡해지고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시스크 칩은 보통 이런 인텔 AMD CPU처럼 큰 애들, 덩치 크고 비싼 애들은 시스크를 많이 쓰고요. 효과적이어야 되고 작고 값싸고 혹은 완전 고성능 이런 애들은 다 리스크 칩을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이 또 압권이죠. 지금은 현대는 시스크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아무리 시스크여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아무리 리스크여도 점점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하다. 이거 너무 조금 줬다. 좀 더 몇 개 좀 더 조금 더 좀 더 해줘. 시스크는 저렇게 명령어도 많이 주고 좋은 것도 많이 주는데 리스크 너는 너무 조금이다.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말이야. 개발자가 너무 힘들잖아. 몇 개 좀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그러다 보니까 시스크랑 리스크랑 경계가 애매해진 거예요. 리스크는 명령어 셋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시스크는 점점 빨라지고 효율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면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졌다라는 식으로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회 나가면 리스크 칩이니 시스크 칩이니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인텔 CPU, 그러니까 인텔은 시스크, 컴퓨터 쪽은 다 시스크.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효과 좀 작고 되게 빨리 동작하고 이런 건 다 리스크 칩. 여러분 아이패드, 아이폰 얘네들은 다 내부에 암 써요. 암. 여기 지금 암. 내가 그래서 대세가 될 거라고 했거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 태블릿, 무슨 집에 무슨 TV 박스 있죠? TV 박스. 샤오미 미 박스나 구글 크롬캐스트, 애플 TV 이런 애들도 다 암 들어가 있고요. 뭐 암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 점점 암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암이 이제 대세가 될 거예요. 암이 컴퓨터 쪽도 많이 이제 침공하기 시작해서 조만간에 컴퓨터 쪽 인텔 망할 것 같고요. AMD는 조금 그나마 뭐 버티다가 이제 체질 개선하겠죠. 암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다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가 칩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소프트웨어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당연히 디지털 시스템이죠.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0, 1로 논리 0, 1로 다 쓴다는 얘기고 그래서 바이너리 넘버라고 해요. 0, 1. 마이너스 사인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회로 때 배웠죠? 나 내 논리회로 강의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혹시 논리회로 잘 기억이 안 나. 논리회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사인 없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바이너리 다음이 인티저겠죠? 정수. 정수는 이거 픽스드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기 우리가 소수점을 찍잖아요. 소수점을. 그 찍는 점이 맨 끝에. 그러니까 우리가 32라고 쓰면 여기 소수점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치? 이 점이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숫자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픽스드 포인트야. 딱 정해져 있어.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건 정수, 이건 정수고 이게 실수죠. 플로팅 포인트는 뭐냐면 32.2371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숫자가 커질 수도 있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점이 이렇게 쓰면 점이 아까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막 1, 7, 5, 3 붙으면 점이 아까 이 자릿수를 기준으로 보면 점이 아까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그치? 이쪽이 많아지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이쪽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 점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플로트 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플로트 포인트예요. 픽스드 포인트는 점이 딱 고정돼 있죠. 이 정수는 딱 여기 막 이 뒤로 뒷자리가 없잖아요. 소수점이 없는 게 정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 고정돼 있고 숫자가 무조건 이 방향으로만 가죠. 숫자가 점점 커지면 이 방향으로 점점 이 방향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고 이쪽 방향으로만 커지고 실수는
소수 쪽에 그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정수 파트의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픽스드 포인트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쪽에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거 저기 파이썬 쓰는 친구는 이거 몰라. 이게 문제야. 그래서 파이썬하고 C하고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 데이터형, 데이터 타입을 프로그램 앞부분에 선언해 주느냐? 그러면 그거는 C++은 다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선언을 안 해줘요. 변수를 그냥 이름을 그냥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냥 본인이 정해서 변수를 정해서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 변수에다가 내가 거기다 정수를 집어넣으면 걔는 정수의 그 저 변수를 이해를 하고 컴퓨터가 거기다가 내가 소수점 뭐 아까 말한 32.27 싹 써주면 얘는 그거를 실수 변수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해요. 컴퓨터가 알아서 이해를 해. 그런데 C나 C++ 같은 애들은 미리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돼. 아까 저 예제에 보면 A를 인티저로 선언을 미리 해줘야 돼. 이렇게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해주면 이걸 안 쓰고 그냥 바로 A에다가 3 집어넣어라 이러면 분명히 에러 생깁니다. 얘가 선언이 안 돼 있다. undefined 라고 해갖고 에러가 생겨요. 그게 큰 차이야. 그래서 파이썬을만 배운 친구들은 이게 좀 약간 당황해. 오케이? 자, 그래서 8비트, 16비트, 32비트 변수의 그 선언을 형을 타입을 형이라고 하는 건 브라더가 아니야. 빅 브라더 이런 뜻이 아니야. 타입, 형. 형을 그러니까 변수의 형을 선언해 줄 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바이트가 있고요. 바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8비트라는 뜻이겠지. 혹은 쇼트 이거 두 개 같아. 둘 다 8비트야. 그 다음에 워드나 롱 워드 이런 애들은 16비트, 이거 16비트 혹은 얘는 32비트에 해당하는 되게 긴 숫자의 그 저기 변수를 선언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게 파이썬 아는 친구들은 이거 자체를 아예 안 배우거든. 이거 자체를 안 배우거든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롭다고.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배우면 되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요. 오케이? 그리고 엔디언리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 여러분이 지금 8비트의 만약에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8비트거든요. 그럼 8비트면 이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메모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 주소가 이제 번지가 져 있겠죠. 0000 0번지, 0000 1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0002번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컴퓨터에 붙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주소가 다 있다고요. 그 안에 여러분 눈엔 안 보이지 당연히 다 있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공간이 다 있다고 주소마다. 그치?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렇게 주소가 있고 딱 공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다가 8비트 공간에다가 8비트를 집어넣으면 상관없는데 8비트 공간이 아니라 뭐 만약에 8비트 공간에다가 있는데 만약에 16비트 글자를 쓰고 싶어. 그러면 그럴 때가 문제는 거야. 16비트 숫자를 16개의 이진수를 여기다 쓰고 싶을 때 어디부터 쓸 거냐는 거지, 숫자를. 자, 낮은 자릿수부터 여기서부터 먼저 채우느냐, 여기서부터 채우느냐. 그러니까 16비트니까 이 두 개의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맞겠죠? 8비트 공간 두 개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0000이 더 작은 주소잖아요. 0001이 더 큰 주소죠. 그래서 빅 엔디안이라고 하면 여러분 숫자의 맨 앞쪽 부분을 더 낮은 주소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1001010111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이라고 치면 앞에 8자리 뒤에 8자리를 여기다가 나눠서 넣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넣느냐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빅 엔디안이면 더 낮은 자리에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이게 레지스터야. 이게 레지스터고 레지스터의 임시 저장 창고죠. CPU의 임시 저장 창고에 있던 16자리 숫자를 메모리 즉 하드디스크나 뭐 SSD나 뭐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할 때 큰 자릿수 맨 앞자릿수 8개를 먼저 어디다가 써요? 앞자릿수를 더 작은 여기다가 먼저 집어넣고 뒤에 8자리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빅 엔디안 방법이라고 하고 리틀 엔디안이라고 하는 방법은 그거의 반대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자리의 숫자를 더 큰 쪽에다 집어넣고 낮은 자리의 숫자를 더 작은 자리 주소에다가 넣는 거를 리틀 엔디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야? PC, 여러분이 알고 있는 PC는 컴퓨터. 컴퓨터는 리틀 엔디안 방법을 써요. 이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ARM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파트는요. 여러분이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삼성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가면 전혀 이거 상관없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뭐 애플도 이건 하지. 여러분이 삼성 반도체나 이런데 시스템 LSI 쪽에 간다? 그러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숫자 계속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뭐 1의 보수, 2의 보수 우리 논리회로 때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1의 보수, 2의 보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논리회로 때 배웠으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 좀 기억이 안 난다. 자신이 없다. 이거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유튜브에 내 논리회로 앞부분이야. 몇 시간 안 걸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음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음수가 근데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1의 보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느냐? 2의 보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표현한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정수는 그냥 그렇게 정수에서 고민되는 거는 양의 정수는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치? 몰라요, 여러분? 10진수, 2진수로 바꾸는 방법 알잖아. 뭐 나누기 2로 해갖고 뭐 하는 거. 그걸로 하면 돼. 음의 정수가 어려웠는데 그거는 1의 보수, 2의 보수 방법으로 해결하면 돼. 끝. 그럼 정수는 다 해결됐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다 표현돼. 오케이. 그 다음이 소수야. 아까 말한 대로 플로팅 포인트라는 게 소수란 얘기죠. 아까 말한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릿수가 앞부분이 맞냐 뒷부분이 맞냐 소수 부분이 맞냐 앞에 정수 부분이 더 맞냐 숫자가 개수가 그러면 이 점이 가운데 이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렇게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즉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컴퓨터는 무조건 0하고 1이라고 하는 디지털 시스템인데 거기에다가 0.01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0.002? 더 웃긴 거는 마이너스 0.007은 어떻게 표현하지? 컴퓨터에서?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또 엄청 쓴 거지. 그래서 나온 방법이 지금 여기에 있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거 안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IEEE 스탠다드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전기전자 학회, 공학회인데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자, 익스포넌트와 프랙션으로 나눠서 프랙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앞부분, 소수점 앞부분은 23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소수점 뒤에 몇 곱하기 그게 아니고 저기 이거를 지수와 밑으로 표현하자. 그거에서 큰일 났다. 지수와 밑으로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밑은 여기 23비트로 표현하고 지수를 8비트로 표현하고 앞에 기호, 사인 이게 이제 0이면 양수고 1이면 음수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이런 식의 좋은 예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여기 밑에 예제 있죠?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모든 소수점, 그러니까 실수를 이런 식으로 그 지수와 밑으로 표현하면 표현이 가능하다. 왜? 잘 보세요. 3.27. 내 생일이야. 갑자기 떠오른 숫자가 이거였어. 3.27은 327이라고 하는 정수에다가 곱하기 10-2승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정수로 표현한 거에다가 요것만 표현하면 돼. 요것만 표현하면 되네. 그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어떠한 숫자도 다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결국에는 실수. 어떤 것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좋다. 그래서 정수 표현하는 방법, 실수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다 해결했잖아. 정수 표현 다 했고, 음의 양의 정수 표현 다 했고, 실수까지 표현 다 했으니까 이제 숫자는 끝난 거예요. 숫자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글자지. 글자는 어떻게 할까? 글자는 이제 컴퓨터를 누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겠어. 그치? 최초로 만든 회사. 나라 참소. 미국이잖아. 그럼 미국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 알파벳만 하면 되지. 뭐 한글을 할 필요가 있어. 중국어를 할 필요가 있어. 몽골말을 할 필요가 있어. 스페인어를 할 필요가 있어. 뭐가 있어요? 영어로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게 영어 캐릭터를 컴퓨터에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스키 코드입니다. 이거를 아스키라고 읽어요. ASCII. 근데 A가 아마 어메리칸일 거야. 어메리칸 스탠다드일 거예요. AS가. 정확한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스키가 그래요. 이게 결국 뭐냐면 1바이트. 1바이트면 이진수 8개죠? 8비트니까. 그러면 256개의 숫자로 알파벳을 표현해보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널 아무것도 없고 좀 쉬운 거 여기 있다. 대문자 A는 41로 표현하자. 44는 대문자 D로 표현하자. 그래서 알파벳 먼저 하고요. 숫자 하고요. 많이 쓰는 기호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주로 쓰는 명령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고요. 그다음에 딜리트 키, 물결이랑 뭐 괄호 이런 거 넣고 저기 소문자 넣고 그런 식으로 딱 정해놨어. 이게 다 모아놨더니 몇 개 안 돼. 다 알파벳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랑 기호 몇 개 섞어 놓으니까 이거 100몇 개면 되는데? 거기까지 된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가만히 있어. 컴퓨터 화면에 한글도 쓰고 싶어요. 왜 영어만 쓰게 해요? 근데 또 한국 사람도 가만히 일본어 사람들도 뭐라고 또 하겠지. 우리 일본어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화면에. 중국 사람들도 중국 한자도 하게 해주세요. 스페인 사람이 스페인어도 해주세요. 독일어 뭐 다 있겠지.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려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만든 게 유니코드예요. 아스키 코드 다음에 유니코드. 알았어. 미국이 먼저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파벳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나라가 너무 많은 거야.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하려면 어떻게? 개수를 늘려야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응? 저기 전화번호 원래 예전에 세 자리 네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집에 전화기 한 대 있을 때는 그거면 됐는데 막 사람마다 가족마다 집마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씩 혹은 뭐 어떤 사람 2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자릿수를 늘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앞에 네 자리 뒤에 네 자리로 바뀌었죠. 이제 더 많아지면 앞에 5자리 뒤에 네 자리로 바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요것도 처음에는 한 바이트였다가 이제는 2바이트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표현해요? 65,535 글자 서로 다른 그런 글자까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랑 기호 다 합쳐봐야 100 몇십 개니까 나머지 남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도 거기다 좀 넣어주세요. 일본어도 좀 거기 넣어주세요. 독일어도 넣어주세요. 스페인어도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어서 유니코드를 사용을 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 글자가 다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스택? 스택은 저 뒤에 설명하는 건데 뒤에 스택이 뒤에 안 나오나요? 스택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인스트럭션 앞에 있었어?
저기 하다가 그 부분 나오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봉준 학생. 오케이. 일단 버스부터 할게요. 버스가 워낙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요 자료가 내가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를 했거든. 근데 주로 빼는 업데이트를 했어. 왜냐면 강의를 내가 너무 천천히 하더라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진도가 빨리 못 나가갖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남기고 좀 몇 개 뺐어요. 그래서 학기 지나갈 때마다 이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어. 그렇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버스 설명할게요. 버스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누구였죠? 폰 노이만? 그쵸? 폰 노이만 박사님이 컴퓨터 구조를 최초로 제안을 했어. 근데 그때 보니까 CPU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CPU 따로 있고 뭔가 저장하는 메모리가 따로 있고 메모리가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장치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 얘가 다 분산돼서 따로따로 있었어. 그런데 이들 사이에 데이터라든가 주소라든가 혹은 뭐 컨트롤도 있네요. 컨트롤 관련된 명령어들이 갈 수 있는 데이터 라인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라인들을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CPU를 서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혹시 빼먹은 나라 도시 있어요? 제주, 또 어디 있어? 아무튼 내가 혹시 자기 고향 얘기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도시가 있어. 그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고속도로를 뚫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이거는 화물차 전용 고속도로, 이거는 뭐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그래서 다 연결을 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죠. 한 라인을 통해서 서울에서 대전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가서 빠져나가면 되고 광주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출발해서 광주까지 가면 되고 혹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고 싶은 사람은 부산에서 들어와서 대전에서 나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구조가 굉장히 좋구나 라고 깨달아서 지금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그 내부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버스로 다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는 어떻게 보면 통합 모든 이 단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CPU와 지금 CPU와 메모리와 I/O 장치들을 크게 덩어리로 보는데 우리 저번에 CPU 컴퓨터 구조 볼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돼갔고요. 지금 싱글 버스 구조나 멀티플 버스 구조가 커먼이다. 이건 너무 웃기지 않아? 싱글 버스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맞는데 싱글 버스 구조도 일반적이고 싱글 버스 이상 멀티플 버스 구조도 일반적이다. 그럼 뭐야? 다 일반적인 거네? 이상하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싱글 버스 구조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길이 하나야. 하나. 결국 뭐예요? 모든 도시를 잇는 도로가 딱 하나야. 고속도로가 하나라는 얘기 하나. 그럼 그 안에 사람이 자전거 타고 싶으면 그 도로 가세요. 버스 가고 싶으면 거기로 가세요. 트럭 그거 안에 가세요. 그리고 뭐 승용차 그 안으로 다 가세요. 그럼 좋은 건 뭐야? 구조가 간단해지죠. 도로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뭐가 안 좋아? 섞이잖아. 자전거도 섞이고 버스도 섞이고 트럭도 섞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싱글 버스 구조를 쓰면 금방 얘기한 대로 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싱글 버스 구조를 쓰면 당연히 금액도 싸게 들고 만들기도 단순해지니까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겠지. 근데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이 당연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쓰면 되잖아. 여러 개를 어떻게 묶었냐면 바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컨트롤 라인만 따로 묶은 거야. 제어 명령어 나가는 통로 따로 만들고 주소를 얘기하는 저 버스 따로 만들고 데이터가 가는 버스를 또 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제일 파퓰러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멀티플 버스라고 했지만 결국에 한 3개 정도 쓰는 게 가장 파퓰러하다고 보면 돼요. 유저리 브로드캐스트다 이런 얘기는 브로드캐스트가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방송은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방송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얘기하고 여러분은 지금 듣기만 하고 있지. 이게 브로드캐스트야.
결국 뭐냐면 CPU가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럼 데이터 라인을 타고 그냥 가요. 누구한테? 모든 애들한테 다 가. 메모리, IO 다한테 다 가요. 그런데 가는데 그거잖아.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난 필요한데? 이거 내 거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결정해요? 그걸 어드레스 라인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태희 학생한테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내가 그냥 막 얘기하면 이게 여기 지금 수강하는 뭐 준호 학생이나 진엽 학생이나 뭐 경보 학생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름을 한 명을 딱 얘기해. 여기 지금 내 화면에 태희 학생이 보여서 태희 학생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잘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다 듣긴 듣지만 브로드캐스트는 다 듣거든. 그런데 내가 딱 그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에 다른 친구들은 나한테는 해당되는 얘기 아니네. 무시? 그리고 태희 학생은 내 이름을 말씀하셨네. 그러면 난 꼭 기억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야. 브로드캐스트지만 결국에는 어드레스와 그리고 컨트롤 라인을 활용을 하면 결국에 각각 모든 친구들한 모든 그 해당하는 장치들하고 그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CPU가 모든 걸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CPU 나 지금 우리 강의도 이제 약간 그런 비슷. 나만 지금은 얘기하지만 가끔 여러분 질문하고 싶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누구예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는 친구가 브로드캐스터가 되는 거고 나는 듣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상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스는 어떻게 생겼냐? 뭐 줄이야 줄. 여러 개가 막 가고 있어요. 8비트 데이터가 한꺼번에 간다. 그럼 줄이 8개야. 16비트다. 그럼 줄이 16개야. 여러분 컴퓨터 64비트지. 그러면 줄이 64개면 돼. 아니면 32비트 2번 보내면 되죠. 오케이? 그렇게 돼요. 패러럴 라인으로 가죠, 보통. 여러분 리본 케이블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리본 케이블? 납작한 케이블이 있어요. 납작한 케이블인데 납작한 케이블 잘 보면 여기 저기 황금색으로 돼 갖고 이렇게 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이렇게 여러 개. 그걸 리본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스트립 커넥터가 뭐냐면 줄처럼 줄로 된 거. 납작하게 생겨 줄로 된 거. 그거 스트립이라고 부르고. 그죠? 스트립 커넥터. 마더보드란 말도 혹시 다 알겠지 설마? 마더보드가 뭐야? 제일 가운데 그 기본 뭘까 봐. 중심이 되는 그 보드를 마더보드라고 하죠. 여기 엄마 보드야? 제일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걸 마더보드라고 불러요, 보통. 거기에 보통 이제 커넥터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러분 CPU 여러분 컴퓨터 사면 컴퓨터 조립을 해봐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자과 학생이면 꼭 해야 될 일이 저기 자기 컴퓨터 자기가 부품 사갖고 조립하기. 나는 그거 꼭 하라고 하거든요. 수업 듣는 모든 친구들한테 우리 대학원생한테도 항상 하라고 하는데 부품을 사서 그렇게 조립을 해보면 지금 컴퓨터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냥 마더보드 사야 되고 마더보드에 CPU 꼽죠. 그다음에 램 꼽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나 SSD 꼽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꼽죠. 그 꼽은 다음에 모니터 케이블 HDMI나 DP 디스플레이 포트 이용해서 커넥터 꼽죠. 키보드 마우스 장치 달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컴퓨터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립을 해보면 여러분 되게 좋아요. 그 얘기네요. CPU와 금방 앞장에서 설명한 얘기 같은 거예요. CPU와 메모리하고 IO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버스로 연결된다. 이거 지금 버스야. 이것도 버스. 이거 버스고 여기 리드 라이트는 이제 컨트롤에 가깝죠.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데이터 이거 인스트럭션이니까 뭐 이것도 같은 그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애들이 CPU로 버스를 통해서 뭔가 인스트럭션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CPU에서 계산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그 데이터겠지. 그리고 그게 어디로 저장될지 어드레스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그 어드레스에다가 이 데이터를 쓸 건지 뺄 건지 뭐 카피를 할 건지 이런 제어 명령어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메모리는 주로 뭐예요? 메모리는 계산하진 않잖아.
그러면 어떤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와갖고 써라 그러면 그 메모리에다가 쓰면 되는 거고,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오는 게 아니고 어드레스에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어드레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밖으로 빼내가면 되겠죠? 그런 거고. I/O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인풋 장치도 있고 아웃풋 장치가 있으니까 이제 섞여 있겠지. 만약에 인풋 장치라고 하면 금방 뭐겠어요? 인풋 장치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보통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게 인풋 장치죠.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스위치 같은 거겠지. 그러면 결국 뭐야? 여러분이 얘한테 명령을 주는 거겠지. 그럼 뭐예요? 보통 write를 하겠지. 뭐 어떤 데이터, 익스터널 데이터를 write를 하면 I/O 모듈에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요? 내부의 저장 장치에 넣을 건지 외부로 뽑을 건지 그런 걸 결정해서 인터널로 집어넣으면 뭐 메모리에 넣거나 아니면 CPU 쪽에 집어넣거나 하면 되겠고, 혹은 뭐 모니터로 밖으로 그냥 바로 뭐 LED 뭐 아니면 모니터로 밖으로 뺄 거면 그냥 익스터널한 데이터로 나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낙서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강의를 아이패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글자들은 내가 컴퓨터에서 같은 PDF 파일을 컴퓨터에서 이 작업 그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쓴 거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지울 수가 미안해요. 지울 수 있네요. 이상하네. 못 지우는 줄 알았더니 지워지네. 지울게요. 나 안 되는 줄 알았어. 코미디네. 지울게요. 자, 그래서 버스는 금방 얘기한 데이터가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를 당연히 그 데이터 안에는 인스트럭션도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 가고 있고, 보통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즉 뭐냐면 길이 아까 말한 그러니까 전선이 한 번에 8개 전선이냐, 그 한 묶음이 8개 전선으로 묶여 있냐, 16개 전선이 묶여 있냐, 32개가 묶여 있냐, 64개의 전선이 묶여 있냐 이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VR은 8비트예요. 전선이 8개씩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랑 뭐 외부 장치랑 혹은 컴퓨터 그러니까 CPU랑 AVR CPU랑 다 8개 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건. 어드레스는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데스티네이션이면 목적지니까 어디로 갈지, 혹은 어디서 이 데이터가 올 건지 같은 거를 알려줘요. 아이덴티파이, 그걸 명확하게 해줘요. 그게 주소인데 당연히 중요하죠. 왜? 데이터를 받으면 어디서 받을 건데, 데이터를 CPU가 계산해서 저장해. 그러면 어디다 저장할 건데? 이런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기 출력 장치에 내보내. 어느 출력 장치에 내보낼 건데? 그래서 항상 이 어디서 이런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드레스인 거예요. 어드레스라고 해서 어디서 어디 말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펜티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금 말고 옛날 PC죠. 32비트였어요. 데이터 주소 체계가. AVR은 16비트 주소 체계예요. 즉 메모리가 아까 하드디스크랑 뭐 하드디스크는 아니지. 이제 메모리라고 해야 되겠지. AVR은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은 8비트씩 저장하는데요. 이렇게 8비트씩 8비트씩 저장을 해요. 한 번에. 그런데 여기 이제 주소가 있겠지. 이걸 표현하는 주소가 필요하겠죠. 이 표현하는 주소가 16비트야. 그러니까 0000 0000 0000 0001 16글자의 주소 체계를 써서 얘를 지정한다, 포인팅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6비트 주소 체계를 쓰고 있고, 16비트 주소 체계니까 이게 몇 개까지 돼요? 2에 16개까지 되니까 결국 뭐예요? 64kbit까지 주소로 이렇게 64kbit에 해당하는 주소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64kb, 왜냐면 이게 8개씩이니까 64kb까지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치? 이해됐죠? 이게 한 바이트잖아. 이게 한 바이트잖아. 이게 64kb고.
그러니까 64KB 를 저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VR은 64KB 이상은 저장 못해요. 되게 조금이지. 여러분 음악도 하나 못 넣어. 근데 누가 AVR에다 음악을 집어넣어요? 당연한 거지. 자, 컨트롤은 금방 얘기한 대로 메모리, 아니 이 데이터를 어디에까지가 이제 데이터, 그럼 데이터 버스고, 어디에 그럼 주소 어드레스 버스고, 쓸 거야 읽을 거야, 그런 결정, 끝에 가서 결정하는 거는 컨트롤 버스에서 합니다. 리드, 라이트, 뭐 available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것들에 관련된, 혹은 인터럽트 나중에 설명할게요. 인터럽트 혹은 클락 시그널, 이런 것들을 요 컨트롤 버스에 실어서 보냅니다. 알겠죠? 버스의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조율하는 거예요. 즉 계속 얘기하지만 이 CPU, 메모리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램도 있고 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리고 I/O 장치도 되게 다양하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뭐 LED도 있고 스위치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런 애들이 버스를 공통적으로 다 물고 있어요.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를 다 매달려 있어요. 근데 동시에 누군가가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쫑나겠죠. CPU도 데이터를 쓰고 싶고 키 입력 장치도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나겠지, 데이터가.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 뜻이야. 버스 아비트레이션이라는 건 교통 정리야. 그래서 교통 정리를 누군가가 하면 해야 된다. 즉 뭐예요? 버스를 컨트롤하는 하나 이상의 모듈이 있어야 된다. 하나 이상. 근데 보통 하나지. 자, CPU가 보통 많이 해요. CPU가 대부분 하지 뭐. 머리가 CPU가 다 있잖아. 메모리가 무슨 머리가 있겠어. 키보드가 무슨 머리가 있어. 아무 지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CPU가 대부분 다 해요. 근데 CPU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CPU 하나, 둘, 세 개? 그럴 경우에는 CPU 1, CPU 2.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한 하나 이상의 버스 컨트롤 장치가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 뭐 우선순위가 더 높은 애를 정하든가. 그렇잖아. CPU가 두 개 있으면 네 CPU 1, 네가 더 우선순위가 있어. 네가 만약에 버스를 쓰겠다고 하면 난 무조건 양보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혹은 야, 우리 동등해. 너 나랑 만약에 같이 뭐 써야 될 일이 동시에 생기면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뭐 서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걸 얘기를 해놔야 되겠죠. 또 다른 게 가장 중요한 또 여기 핵심 단어가 DMA예요. Direct Memory Access Controller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머리가 없는 애들 있잖아. 아까 말한 입력장치, 출력장치, 메모리, 이런 애들은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컨트롤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버스를 내가 쓰고 싶잖아. 만약에 메모리에서 입력장치에서 타이핑을 쳤는 그 데이터가 CPU를 거쳐서 꼭 메모리를 가야 돼. 왜? 데이터를 치면 CPU가 그 데이터 내가 읽을게. 자, 보내. 쭉 보내. 받은 다음에 오케이 알았어. 그 메모리 넣게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CPU가 하는 일이 너무 많죠. 계산도 해야 되지. 금방 얘기한 버스 아비트레이션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짜잘짜잘한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했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바로 모니터로 내보내고 싶어. 그러면 CPU가 니들끼리 해결해. 혹은 키보드에서 치는 거 그냥 바로 메모리에 넣고 싶어. 니들끼리 해결해. 니들끼리 해결하게 만드는 컨트롤러가 DMA 컨트롤러예요. 오케이? DMA 컨트롤러 때문에 CPU가 본인 잘하는 거, 계산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DMA 컨트롤러는 좀 고가의 CPU에는 다 있어요. 좋은 CPU에는 다 있어. 지금 우리가 쓰는 AVR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 인텔 CPU 비싸잖아. 그럼 다 있지 당연히. ARM 이런 애들은 다 DMA 있어요. 우리가 쓰는 8비트 없어요. 싸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기업에 가서 취직하면 DMA 당연히 쓸 거예요. 그러면 뭔지는 알아야지. 여기서는 안 쓰더라도. 자, 당연히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비트레이션을 누가 하느냐, 누가 이걸 조율하느냐, 이거를
centralized, central이라는 게 뭐예요? 중앙이라는 뜻이 central 하면 중앙이잖아요. 그 centralized 하면 뭐야? 중앙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이런 뜻이겠지. 그리고 distributed 하면 뭐예요? distribute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distributed 하면 나눠진, 분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제어하는 이 권리를 한 명이 다 갖고 있는 건 centralized라고 하는 거고, distributed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쓰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모든 애들이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뭐겠어요? 저가는 다 센트럴라이즈야. 저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VR은 당연히 센트럴라이즈드고요. 당연히 CPU가 혼자 다 해요. 싱글 하드웨어 디바이스. 버스 컨트롤러라고 보통 부르고요. 아비터는 저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요. 아비터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아비터. 요즘 여러분은 안 했을 게임인데 나 때는 엄청 히트 쳤었던 게임이야. 나도 엄청 했고. 거기 보면 이제 아비터가 뭐 하는 역할이야. 뭐 얘가 그냥 공중에 떠다니면서 뭐 다 하지 뭐. 그래서 아비터가 관찰하면서 모든 걸 다 조율사 뭐 이런 느낌이죠. 버스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아비터라는 것보다. 자, 디스트리뷰티드는 금방 얘기한 대로 뭐 각각이 다 한다는 얘기고요. PCI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PCI 슬롯, PCI 4.0, 뭐 요즘은 PCI 4.0이죠. 요즘 ARM 라이젠 가장 최근 거는 이제 PCI 4.0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 전 여러분들이 쓰는 건 나도 그렇고 대부분 PCI 3.0이라고 하죠. 버전이 3.0, 4.0, 5.0 버전이고 그만큼 좋아지고 빨라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PCI가 뭐냐면 페리퍼럴 주변 장치들을 연결하는 서로 연결하는 그런 어떤 방법, 표준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PCI.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 마더보드 여러분 컴퓨터 조립해보라고 하는 얘기가 마더보드에 이 그래픽 카드 꽂고 사운드 카드는 요즘 잘 안 사는데 혹시라도 사게 되면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이런 거 꽂는 슬롯을 뭐라고 부르냐면 PCI 슬롯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이 PCI 슬롯이 이거야. 근데 거기 보면 저기 꼽는 그래픽 카드 꼽는 쪽에 보면 여기 막 황금색으로 된 그 전극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몇 개? 8개면 8비트, 16개면 16비트 데이터 버스가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더보드의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와 그래픽 카드의 그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그 어드레스 버스를 이렇게 탁 꼽는 순간 연결되는 거예요. 직접 바로 연결. 그러면 그 마더보드의 이 버스가 다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CPU하고 연결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CPU와 이 그래픽 카드가 1대1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데이터 라인 하나, 어드레스 라인 하나가 직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PCI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CPU, 물론 CPU 안에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에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겠지? 근데 그 다음으로 빠른 건 뭐겠어요? 이렇게 돼갖고 PCI 슬롯에 꼽는 게 빠르지. 그래서 PCI 슬롯에다 그래픽 카드를 꼽는 거야. 엄청 빠르니까. 직접 연결, 거의 그냥 CPU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다리가 보이거든요. 다리랑 그냥 바로 그래픽 카드랑 그냥 전선으로 그냥 다 연결한 거랑 거의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겠죠. 자, 시계 잘 봐야지. 우리가 4분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로너스 타이밍하고 어싱크로너스 타이밍 있는데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뭐냐면 데이터가 버스를 타고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걸 보낼 때 타이머를 이용해서 기준시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건 싱크로너스라고 부르고요. 시계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클락 시계가 없이 그냥 데이터를 막 보내면 그걸 어싱크로너스라고 불러요.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싱크로너스가 좋은 건 뭐냐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가요. 에러가 없이. 왜냐하면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이해가 쏙쏙쏙쏙 잘 되죠. 말이 엉키지 않지. 근데 어싱크로너스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순간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서 이 타이밍이 안 맞잖아. 뭔가 이렇게 그치 아까 그 동영상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건 이제 어싱크로너스죠. 근데 어싱크로너스가 좋은 건 뭐겠어? 클락 라인이 필요 없잖아요. 선이 하나 좀 적게 필요하죠. 그런 게 장점이죠. 오케이? 자, 이거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딴 얘기예요. 또 이게 분리가 돼 있어. 이게 슬라이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인트로덕션 같은 느낌이야. 소개.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다 이렇게 설명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이거 빨리 4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이 뒤에 이제 우리 그 강의 자료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모든 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리고 그러면서 실습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하세요. 메모리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인터널하고 익스터널로도 나눌 수 있고 롬하고 램으로도 나눌 수 있고 D램하고 SR램으로도 나눌 수 있고 SR램은 그 다음에 SD램하고 DDR램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로 나눌 수 있다. 이건 앞장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중에서 램은 이거 원래 제목은 랜덤 억세스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원래 딱 이 정의는 아니지만 그냥 전원을 끄면 날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랜덤 그저 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더보드에 컴퓨터에 보면 램 꼽죠. 그치? 그 램을 많이 꼽으면 뭐가 좋아요? CPU가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일을 해도 잘 동작을 해요. 램이 작으면 일 하나는 할 수 있어. 프로그램 하나는 띄워도 괜찮아. 프로그램 하나 돌릴 때는요. 램이 8기가든 16기가든 32기가든 64기가든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돌려. 막 뭐 동영상을 보면서 아래 한글을 띄우면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면서 무슨 동영상 엔코딩을 돌리면서 막 이런 일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면 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미스네임드야. 예전에는 원래 제목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였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모리 예전에는 여러분 저장을 어떻게 했냐면 카세트 테이프처럼 저장을 했어. 뭔가 저장할 때. 카세트 테이프를 어떻게 저장해야 돼요? 15분 됐어요? 그러네요. 재밌는 얘기였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 다음에는 동영상 이번 동영상도 그 얼굴 없이 목소리만 나올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주고 다음에는 카메라까지 잘 되도록 컴퓨터 좀 이상한 것 같으니 고쳐볼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